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개파락 출발해서 위아래 꼬리를 달고 도치 형태로 끝났습니다. 다소 까다로웠던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수요일 나스닥은 1.81% 하락했는데 오라클이 5.4% 하락했고 오라클발 AI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좀 드리워졌던 그런 날이었죠. 마이크로는 실적 호조에 의해 시간 외 아침 시간에서 8%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마이크론에 베팅된 옵션 을 보면 9% 정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됐었죠. 근데 지금 야간 기준으로는 11%대까지 상승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스닥 선물은 상승 중이고 0.8% 정도까지 상승 중이고 야간 선물도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간 선물은 1.8% 빠졌었고요. 전일 외국인 선물은 이때 889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 위클리 양매수가 넓은 범위로 포지션을 형성했었고 그 안에 들어오는 모습, 그 안에서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던 그런 날이고요. 금융투자가 주간 콜매도 수익을 크게 냈던 때입니다. 만기 이후 최근 패턴대로 외국인의 위클리 콜옵션 매수가 50억대 베팅이 들어왔고요. 이후 야간 선물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해당 물량,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당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1.18% 하락 출발 후에 위아래 꼬리 달며 1.32% 하락한 도치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국민 연설이 있었죠. 우리 시간 11시에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물려받아서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재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세계 전쟁을 종식시켰고 물가 진정,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 통과 예정이고 군장병에게 워리어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지급하겠다 말했고 그 다음에 관세를 무기로 약가를 인하했다. 그 다음에 저금리를 지지하는 연준 의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요. 금리 인하를 찬성 5표, 반대 4표로 3.75%로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베일리 BOE 총재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22시 15분에는 ECB 통화정책회의 열리고요. 이후에 라가르드 ECB 총재 발언 이어집니다. 미국 11월 CPI는 3.1%를 전망하고 있고요. 근원 CPI는 3.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292억, 풋옵션에서 255억 나왔습니다. 12월 18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2월물에서 600콜, 575콜, 그다음 540풋, 490풋 등에서 거래가 됐고요. 6월물은 600풋, 48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9월물은 600콜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리보엑산 편집 바이오 업체 알지노믹스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22,500원에서 따따상 점상으로 300% 올라가며 9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 12월 19일은 일본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12시 정도에 발표가 되고요. 일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7개월 연속 목표치인 2%를 상회했고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결정된다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75%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 차이가 3%가 되고 향후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게 되며 작년 일본 금리 인상 때 한국은행은 엔캐리 트레이드 총 규모를 약 4,807조 원 규모로 추정했고 이 중 6.5% 정도가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일본은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을 상당 부분 방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높이면 미국 국채에 들어가 있는 일본 자금을 본국으로 되돌리게 만들어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기준금리를 높일 확률이 높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 한 번 더 동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금리 인상 시 엔화 가치 상승세를 상쇄시켜서 큰 충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확률이 시장에 녹아 있기도 하죠.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을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파생반 텔레그램 글도 같이 보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라이브 방송 후반부에 했었던 당일 시장 요약 복귀 방송을 먼저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이미 보신 분들도 한번 다시 정리한다,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요약 방송 보고 올게요.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트레이딩 리뷰 카페 매매일지 복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다소 어려운 형태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을 보냈는데요. 일반적인 위클리 옵션 만기일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형태가 진행이 됐던 것은 단순히 개인들을 위클리 양매수로 몰아두고 양쪽 풀이를 빼는 그런 모습이 다가 오후장에 삼성전자 효과가 조금 강해지면서 현물로서 끌어올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가로 끝난 지점 정도가 오늘 가장 합리적인 위치여서 저는 단계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서는 한번 흔들고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가서 이쪽으로 끝내주면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당 라인에 주목을 좀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108,000원대까지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급등을 2시 반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장 수급은 거기에 크게 따라오지 않았고요. 단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시가총액 자체가 시장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누가 선물을 따로 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돼 있는 선물 시장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물도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당연히 지수 올라오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수급 구조를 따지고 포지션을 분석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 오후장에 1시 반부터 한 2시 반 정도 사이까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시장이지 않았나. 그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요약적으로 보면은 시장 수급 상태로는 좀 오바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시장 수급에서 오버된 위치가 이 정도였다고 봐요. 그 오버된 위치를 종가까지 되돌려 놓고 끝난 겁니다. 심지어 코스피 200은 더 떨어졌죠? 즉 결제 시까지도 더 눌러서 끝났어요. 삼성전자도 108,000원을 슬쩍 넘어갔다가 종가까지 후반에 밀리면서 끝이 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등가였던, 자, 이 시간대 등가였던 567.5 위클리 푸시 수익이 최저점 대비, 수익이 아니라 최저점 대비 움직임이 0.19에서 결제 시에 1.84까지 갔으니까 약 10배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좀 까다로웠고, 그 전에는 그냥 시장의 움직임대로 갔던 것 같아요. 오늘 파생반 1차 저항 라인은 571.2를 잡아드렸는데 오늘도 어제처럼 초반에 0.3포인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의 고점은 570.9였는데요. 제가 계산한 거는 옵션 중심이에요. 옵션에 준비된 자금을 중심으로 아침에 8시 41분경에 41분과 42분 사이에 웬만하면 요때 올려드립니다. 계산이 딱 그때 나오기 때문에 원래 좀 더 늦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장 시작해버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절충 안으로 요 시간대에 올려드리는데, 옵션의 힘이 온전히 들어갔을 때 계산가, 예상가예요.
근데 시장은 오늘도 아침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있었죠? 아침에도 현물 중심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있다 보면 이게 틀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0.3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까다로운 날, 어제도 까다로운 날이죠. 어제가 솔직히 오늘보다 더 까다로워. 어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어제 까다로운 날에도 0.3 차이 났다가 저 밑으로 갔다가 다시 그걸 넘어갔잖아요. 넘어갈 때 원래는 거기서 막힐 수 있는 날인데, 막히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어제 셌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 미친듯이 셌죠. 마지막에 양쪽 다 뭐 4%대씩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0.3 못 미쳤던 것을 갔다가 넘어갔죠. 넘어가니까 2차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네. 다음 라인까지. 네, 그러더니 밤사이에 오라클 이슈가 뜨고, 네, 오라클이 5%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스닥이 AI에 대한 문제점으로, AI에 대한 불안감으로 쭉쭉 밀더니 야간 선물도 1.8%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그렇게 부담을 주더니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에 충족하면서 옵션 배팅 됐던 9%, 양쪽 9% 배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시간외에서 거의 이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 8% 정도일 텐데 플러스 8%. 자, 그러면서 야간 선물 종가보다 높게 출발했죠. 그런데 야간 선물 종가선을 다시 한번 흔들고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 위클리 양매수에 가둬놓고, 그래서 제가 오늘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의 수익 전환 범위를 시간대별로 9시 14분, 38분, 10시 17분, 11시 12분, 12시 8분, 1시 34분, 2시 4분 해가지고 범위를 만들고, 자, 요 사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범위가 넓었어요. 자, 넓었다라는 말은 오늘 개인들 수익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따돌리는 지점이 넓기 때문에 변동도 거칠게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5,6일죠. 마지막에 이게 변화가 계속 있어요. 당연히 거래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계속 되니까, 거래되는 거에 따라 시장 움직임에 따라 거래가 계속 되니까. 2시 4분 기준으로 561.5 밑으로 혹은 572.5 위로예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끝났어요. 개인들 절대로 수익 안 주겠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서 아무리 이동을 해도 개인들 수익 못 주는 범위입니다.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은 그냥 시간이 갈수록 합산 계좌가 높게 되죠. 양매수를 해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났고요. 아마 손실은 종가까지 커졌을 겁니다. 개인들 위클리가 그렇게 양매수로 묶어놓고 마지막에 삼성전자의 효과가 좀 반등을 좀 세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보면은 이제 시가봉, 운봉. 오늘 시가봉도 싸움 많이 했어요. 이 쭉 연결해 보면은 시가봉 치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시가봉이 어디죠? 시가봉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가봉 치열했어요. 결국엔 도치로 끝났죠. 시가봉 근처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쭉 연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치열했죠. 이탈한 거, 그걸 돌파했죠. 여기 돌파, 여기가 사실 막히는 지점이었는데 삼성전자로 돌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 자리 갖다 놔서 도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봉이. 자, 일봉이 도치를 만들면서 일봉 자체는 시장의 의미가 보시다시피 오늘 어떤 방향성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밑에 563, 565 라인 지켰죠? 하방 압력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긴 해요. 아슬아슬하게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위로 돌파? 아니죠. 어제 돌파도 안 됐는데 투신이 공격적인 매수 배팅으로 종가에 들어왔죠. 그 결국에는 오늘 일부 다시 매도로 전환시켰습니다. 오늘 이탈도 안 됐는데 또 매도를 하네요. 여기 구간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아직은 이거의 영향권에 있어요. 갭 하락된 거, 그 다음에 빗각 이탈한 거, 아직 요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빗각은 점점 멀어지겠는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를 타고 가는 게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반면 내일 금리 결정 때, 일본 금리 결정 때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밀릴 수가 있겠죠. 혹은 밤사이에 마이크론이 갭 상승했다가 마이크론의 옵션이 청산되기가 쉬운 날이에요. 왜? 만기가 다음 날입니다. 만기를 앞둔 실적, 예전에도 한번 나왔죠. 예전에도 계속 반복됐던 내용입니다. 만기 직전에
옵션 만기 직전에 실적 발표가 돼서 옵션의 방향성대로 튀었어요. 그러면 옵션 청산이 나오면서 되돌리기 쉽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청산이 나온다면 마이크로는 갭 상승하고 음봉이 되겠죠. 음봉 효과가 시장에 다른 종목을 이끌어내리면서 영향을 줄지 봐야 되겠고요. 옵션 청산이 안 된다. 그럼 더 강하게 뻗어 올릴 거예요. 왜? 만기가 하루 남았는데도 청산을 안 한다라는 것은 결제까지 간다라는 거죠. 결제까지 갈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키운 거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의도적으로. 물론 옵션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대로 모든 걸 다 결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힘을 보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자, 트레이딩 포인트는 어제도 사실 어제 이렇게 쭉 삼성전자 끌고 갈 때 그냥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 정도였지, 뭐 오라클, 악재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현물이 저평가된 국면에서 또 프로그램 들어온 거였어요. 항상 이런 건 어떻게 된다고요? 현물이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게 되면 그 물량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익으로만 만들어진 현물 저평가에서 땡겨서 정상 범위로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 공격적으로 바라보면 위험하다라는 걸 또 한 번 체크를 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 있었죠. 그건 되게 크게 있었던 거고, 일봉상으로 보면 그때가 언제였어요? 요때였죠. 요거. 자, 이거 땡기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쭉 땡겨서 어제와 비슷했죠. 거의 보면 어제와 환경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전일 음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쵸? 전일 음봉을 지난번에 금요일이었네요.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물이 베이시스가 지금 꺾여서 베이시스가 좀 급등해서 현물이 저평가를 보이는 국면에서 삼성전자의 프로그램이 쫙 들어와, 차익 거래를 위해 금융투자 쪽으로. 근데 그게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더 셌죠. 그런 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건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어디? 다음 자리 여기 돌파가 나오는지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쵸?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를 좀 보면, 여기 아침에 시가봉 이탈됐죠? 그 다음에 볼벤 타는 거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슬쩍 하방 국면 잡을 수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방 나왔는데 바로 여기서 익절하지 않는 한, 여기서 익절을 굳이 할까 싶기도 한데, 여기 시작점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하지만 양봉을 보이기 전까지는 굳이 익절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여기서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이것 때문에 더 밀고 내려갔을 때 수익이 여기서 잡힐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청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청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563, 565예요. 결국에 563, 565의 끝자락인 563에서는 방어가 한번 될 거다. 0.4 차이밖에 안 나요. 비슷한 자리예요. 563 자리에서 방어가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현재 모든 500포인트, 600포인트 통틀어 가지고 하나를 딱 꼽자면 563, 565를 뽑고 싶어요, 저는. 자, 기존의 리뷰 영상에서 다뤘던 글을 보시면, 여기 제가 체크한 위치 돌아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400대부터 라인 잡아드린 거 있죠. 385도 있어요. 385부터 중요 자리들, 매물 있었던 자리들, 피보나치 자리들 딱 해가지고 쭉 왔잖아요. 지금 이 모든 걸 오는 동안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제일 많죠. 물론 밑에 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근에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시장에서 400에서 600 이 통틀어가지고 500도 600 아니야. 400, 600 통틀어가지고 한 자리 제일 중요한 걸 꼽는다면 563, 565를 저는 뽑을 겁니다. 그 다음 585 뽑을 거예요. 그 다음 어디? 550, 551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500, 501 뽑을 겁니다. 500, 502.
그 다음에 이제 4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좀 멀어져서 다시 잡긴 해야 돼요. 멀어졌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많이 축소됐겠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기 563, 565를 웬만하면 제대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물 방어 역할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터닝 포인트, 여기 매수 잡을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인데 요렇게 V턴 나오고 돌파 나오고 딱 돌파 나온 지점이 공교롭게 딱 지지받잖아요. 이게 다 원리적인 거예요. 자, 돌파해서 놓쳤어.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이야. 오히려 시가봉의 2평 저항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돌파 V턴 이후에 매수를 잡을 수 없을까? 그럼 여기를 그어 놓는 거예요. 이미 돌파가 여기서 딱 내 음봉이 양봉 덮었잖아요. 아까도 아침에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딱 지지 받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것과 가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지지 이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 얘를 깨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는 깨진 거죠. 원리가 깨졌다. 얘가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저항 라인 부근에서 사실 0.3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 볼벤 만들 때 자리였어요. 그래서 꺾이는 거 보고 그쯤에서 또 막히는구나, 어제처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또 그 공략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어려웠죠. 예, 어려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개인 양매수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됐었으니까 볼벤 하단 부분, 볼벤 상단, 원래 볼벤 하단에서 지지 받아야 되는데 이탈되네. 그럼 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타고 가다가 563, 565 또 방어가 이렇게 나온 건데 슬쩍 이렇게 이제 언더도 좀 준 겁니다. 언더 주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어제 비슷한 패턴 나오잖아요. 어제보다는 조금 약하죠. 대신에 하나, 둘, 셋. 기출문제 아니에요? 기출문제 아닌가요? 어제가 조금 더 강했죠? 그럼 어제가 더 셌죠? 어제가 좀 더 뚜렷하고 강했죠? 보시면 여기 어제 셌잖아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돌파. 어제도 셌죠? 막판에. 오늘 여기 하나, 둘, 셋, 돌파, 돌파, 돌파. 그쵸? 똑같은 거잖아요. 어제 똑같은데 오늘이 좀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삼성전자 때문에, 어제도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 때문에 더 갔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갔어요. 왜냐면 시장 수급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어요. 선물 옵션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이거 Y축 반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요. 삼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하면 이걸 좀 뒤집어 놓는 게 좀 더 보기 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람의 눈이 이제 그렇게 되나봐. 이게 같은 건데 결국에는 이 자리를 읽어보는 게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더 위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이게 더 보기가 익숙하더라고. 약간 이게 더 보기 편한 것 같아. 이게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냥 Y축 반전 활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탈된 건가? 여기가 이탈된 건가? 그걸 뒤집어서 보면 되죠. 뒤집어서 판단하면 되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보면 돌파된 건가? 물론 똑같아요. 보면 보이는 거예요. 돌파된 건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돌파된 건가? 여기 돌파됐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삼성전자 108,000원대 땡기고 108,000원대에서 무너질 때 여기 또한 제가 여기서 쌍봉 나오는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쌍봉 나오다가 한 번 더 고가 돌파 안 하고 찍어줬죠? 그럼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탈한 이 봉에서 반응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또 단타도 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쌍봉 효과에서 여기죠. 자, 여기잖아요. 이 음봉과 이 음봉 두 가지 다 활용 가능한데, 이 음봉은 사실 넘어가가지고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또 한번 땡겼어요. 억지로 땡긴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때 삼성전자 억지로 땡기고 약간 오버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삼성전자가 그대로 다시 몇백 원 밀리면서 이렇게 내려왔죠. 하여튼 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가 조금 까다롭게 펼쳐졌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장 요약은 이렇게 끝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5컷, 오늘은 5컷 정도 잘라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혜연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글 5컷을 복기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는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고정 메시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단방으로요. 그 다음에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문의 주셔서 초대받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8시 45분입니다. 마이크론 영향으로 야간 선물 종가보다 높게 출발한 후에 시가봉, 음봉을 이제 시도하고 있었죠. 563, 565 자리를 또 테스트하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보고요. 여기 요 자리였죠. 볼벤 하단 체크 중이었고요. 어제 막판에 끌어올린 것을 다 되돌려 놨기 때문에 볼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벌어지지 않았죠. 조금만. 어제 좀 공격적으로 올라갔던 것 때문에 약간 일부 벌어지긴 했지만요. 이 정도면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벤 이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도 약간 역할을 했죠. 안쪽으로 볼벤 들어오는 그 자리였죠. 치열한 시가봉내 싸움 8시 49분이었는데 여기입니다. 아직 수급적으로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제 막판에 들어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 자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하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수급을 기본적으로 체크하면서 봐야 하겠고요. 8시 50분에는 시가봉 살짝 이탈 조짐이 먼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탈돼서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붙어있는 563, 565 시장 매물 지지 자리가 있으니까 본장 때 이탈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슬쩍 이탈했다가 볼벤 안으로 들어오는 음봉, 기준 음봉을 덮어내는 양봉이 바로 탄생했었죠. 9시 첫 분봉은 기준 음봉을 형성하지 않았고요. 1분봉으로 갔습니다. 9시 1분봉. 563에서 565 매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매도세는 계속 누르기를 시도하고 있었고요. 9시 1분봉으로 기준 음봉을 체크했고 외국인 선물이 이때 1천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342계약을 포함한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 중심으로 563을 가까스로 방어에 시도하면서 563 방어세 들어오면서 9시 1분봉 기준음봉은 9시 2분봉으로 덮어졌으나 상단 저항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개인 양매수 구조로 결국에는 왔다갔다 반복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고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견고한 상태로 시장 방어 역할을 해줬는데 파생 수급과 별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직접 움직이면 시총이 직접적으로 바뀌면서 누가 옵션을 사지 않아도 시스템 자동으로 그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들의 역할로 그냥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에 따른 움직임, 두 종목이 한쪽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위클리 옵션은 개인 양풀이 빼는 날로 귀결되며 양매도 장세죠. 제한적인 구간 내에서 반복할 가능성을 보면서 풀어가야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 변화를 주면 시총 변화가 되니까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것 체크하면서 봤고요. 오전과 마지막에 이런 역할이 컸습니다. 9시 14분 기준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적해왔던 건데요. 시간대별로 이따가 정리해서 한번 볼 겁니다. 9시 16분에는 밑에 563, 565 방어를 하고 있었고요. 위로 오늘 생긴 갭저항. 자, 갭저항 있었죠. 갭 가기 전에 파생반 저항대도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 균형이었고요. 아직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개인 위클리 옵션 프리 빼는 데 초점을 맞춘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컷은 9시 25분 시가봉은 넘어서서 지지받고 있는 상태고 위에 1차 저항 라인과 갭 공간까지 열어줄지 말지 경계 라인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움직임에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중에도 개인 선물 매수가 늘어나는 게 방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올라올 때는 선물 매수가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런 개인 선물에 최근에는 큰손 개입도가 높아가지고 결대로 좀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9시 34분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콜 옵션 매수 쪽이 힘이 실렸었고요. 이거는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조금
있기도 합니다. 오전장 끝자락에는 개인들은 양매수, 넓은 범위의 양매수를 보이고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업데이트된 거 이따가 다시 보기로 했죠. 그 다음에 9시 47분에 전일 막판 고가와 오늘 아침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61.8과 382 자리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시 47분이면 여기죠. 여기 접전을 보이고 있는 시간이었고요. 61.8 돌파에 성공하면 마침 764 부근이 1차 저항 부근이었네요. 딱 요 자리였습니다. 오늘 파생반 1차 저항 제시 자리는 571.2였는데 오늘 요 당시 고가가 570.9였습니다. 0.3포인트 차이로 어제도 0.3포인트 차이로 다시 돌아갔었죠. 보통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차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옵션에 기인하기 때문에 옵션 말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런 현물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조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옵션 계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보나치 자리 잡았었고요. 9시 49분에 개인 선물 매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었고 50분에는 개인 선물이 매도 전환까지 나왔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 축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돌파를 시도했었습니다. 세 번째 컷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을 회복하면서 올라왔었고요. 그러면서 개인 선물 다시 매수로 들어올 듯 말 듯 꿈틀꿈틀 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인 선물 매수가 꿈틀꿈틀 여기 되고 있었어요. 개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떨어졌죠. 1차 저항 구간에 근접해서 역할을 보았죠. 이제 여기서 저항 역할 마침 그때 개인 선물 매수가 꿈틀꿈틀 대다가 올라왔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꿈틀꿈틀 그러다가 다시 개인 선물 500억대로 매수가 증가했고요. 상승에 방해를 줬습니다. 마침 1차 저항 부근이었죠. 10시 5분에는 삼성전자가 보합까지 갔다가 다시 107,000원 아래로 내려왔었고 변동성이 많습니다만 어차피 위클리 옵션 개인 손실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기일입니다. 10시 14분은 개인 선물 다시 매도 전환됐었고요. 큰손 개입도가 높아서 대중성향처럼 내려갈 때 매수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 이걸 체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볼벤 하단 근접하는 자리 여기입니다. 자, 볼벤 하단 근접해서 또 지지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자, 주식반의 내용을 잠깐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어제 바이오스마트를 좀 공략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이오스마트를 좀 공략을 했는데 요거 그러니까 주식반에서 공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관점을 드렸던 겁니다. 요 자리에서 단타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관점을 드렸고요. 이제 라인을 이제 잡아드린 거죠. 차트에 여기 요 사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를 보진 않고요. 여기다가 했던 것을 목표가 이렇게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언급드렸던 거고요. VI 걸린 시점에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자, 그리고 넘어가고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은 또 외국인들이 콜 쪽을 조금 힘을 빼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개인들 양매수, 그 다음에 금융투자 콜 매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당일 그 시간대에 자 볼게요. 이 시간대에 당일 23.6가 볼벤 하단 시가봉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컷 볼게요. 네 번째 컷은 이렇게 563에서 565 볼벤 상단을 체크하는 시간이었고요. 나스닥과 삼성전자와 함께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시간. 이거 오후로 넘어간 거예요. 자, 오후로 넘어가서 1시 25분이니까 여기죠. 나스닥과 삼성전자와 함께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는데 수급 변화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수급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삼성전자로 하이닉스로 그냥 시총이 상승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시장 수급보다 분명히 강세장이 연출이 되었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107,000원 라인까지 올라오면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블루라인 부근은 당일 피보나치 618 자리였는데 이것 또한 잠깐 막히는 듯 하더니 삼성전자가 108,000원대까지 솟구치면서 조금 더 올라왔었죠.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 포지션은 유지 중이었고요.
1시 51분 점심시간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오며 나스닥과 함께 반등이 나왔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위클리 옵션은 그때 외국인들 콜옵션 약간 약화된 상승 유지되고 있었고요. 개인은 양매수 유지되고 있었고, 금융투자는 콜매도 포지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따가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은 살펴볼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컷은 이렇게 삼성전자 호가 변동에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위클리 옵션 만기가 끝나고 역시나 같은 패턴으로 다음 위클리 콜옵션을 40, 50억가량 들어오는데 오늘은 50억 이상 매수하면서 53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갭상승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힘이죠. 마지막에 급격하게 종가에 들어오는 모습 체크했고요. 그런 패턴을 읽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계속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턴을 읽은 개인은 이번에도 10억 정도 따라 들어왔죠. 지난 월요일에는 12억 정도 콜을 따라 들어왔는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도 이번 위클리 옵션은 콜옵션 손실이 발생해서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매수 주력은 567.5에서 570, 그리고 572.5도 보충되고 있었고요. 개인들은 한 칸 더 위로 높게 570에서 575 정도로 이제 위클리 콜을 따라 매수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외국인의 막판 위클리 콜 옵션 50억대 물량을 추적해야겠죠. 내일과 월요일에, 특히 내일 금요일에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컷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563, 565를 중요한 자리를 결국에는 끝내 지지했습니다. 안 깼습니다. 자, 이거 지지를 이어서 일본 금리 결정 이후에도 지지를 받을 것이냐. 자, 지지 못 받고 뚫리면 공간으로 좀 가볍게 열리는 측면이 있죠. 구름대 라인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지지받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음봉 빗각, 이 반등 빗각을 이탈할 때 만들어졌던 이 몸통을 돌파할 것이냐. 자, 이 두 가지가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 안에서 시간을 끌면 앞으로 이 매물대가 역할을 더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일본 금리 결정에서 의외로 동결이 나온다면, 확률은 낮지만 10% 정도로 낮지만 혹시나 동결이 나온다면 시장은 환호할 수가 있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일단은 당장은 발현되지 않을 테니까, 물론 지금도 이미 금리가 작년에 한번 높아졌기 때문에 서서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서 그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잡히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 주식시장은 환호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금리가 예상대로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추후에 어떤 속도로 올릴지 이런 전망들을 함께 봐야 될 텐데요.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은 바로 있지 않고 오후 3시 반에 보통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야간의 움직임과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움직임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하필 금요일은, 그러고 나서 금요일 밤은 미국의 올해 마지막 세만여의 날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 측면에서 또 거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정해진 것 없이 시장은 일본 금리 결정 이슈로 넘어가게 됩니다. 4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 이 넓은 범위 내에서 시장 매물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를 뽑자면 저는 563에서 565 자리를 뽑을 겁니다. 지금도 거기서 굉장히 치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 보인다. 자, 그 다음이 585 위에 이제 돌파 라인 요쯤이고요. 그 다음은 550에서 551 정도를 뽑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거를 뚫어냈을 때 500에서 501로 넘어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시장은 아직 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채 다중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야 앞으로 요 기간 동안에 좀 편안하게 보기가 쉽겠죠. 자,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수익 전환 범위 시간대별 업데이트한 거, 이거 아까 전에
생략했잖아요. 9시 14분, 38분, 10시 17분, 11시 12분, 12시 8분, 13시 34분, 14시 4분 기준으로 쭉 계속 업데이트 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들 수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그 범위는 개인들이 꽤 넓은 범위였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개인들은 멀리 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많이 내려가거나 많이 올라가거나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수도 제공되면서 많이 거칠었던 거죠.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계속 반복하는 거 618, 599에서 600은 필요할 때 다시 보고요. 585, 12월 10일 야간에 이탈한 상태였죠. 그 다음에 564, 565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12월 16일에 지지했고 12월 17일에도 지지했고 12월 18일에도 지지했습니다. 오늘 저가는 562.05였고요. 그 다음 이걸 깨면 555.5 요거는 거래량이 순간 많았던 자리라서 한 번쯤 체크하는 거지 아주 두텁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50에서 551 자리죠. 12월 1일에 지지하면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자리는 534에서 536, 526 이런 것들이 약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로서 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는 필요할 때 다시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입니다. 2시 기준 체크했고 그 다음에 3시 6분 기준 체크했는데 오늘 포인트는 567.5 풋에서 나왔죠. 요게 0.19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시장이 조금 수급 대비 강했었잖아요. 그 수급 대비 강한 상태에서 약간의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금융투자가 조금 더 수익을 보게 되었고, 자, 요 구간에서 누르면서 567.5 위클리 풋이 최저 0.19까지 갔다가 결제가 1.85인가요? 1.84인가요? 결제가 자, 1.85네요. 1.85로 결제되면서 거의 10배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콜풋 양매수를 골고루 보이고 있으나 콜옵션 쪽은 보다 더 외가에 치중이 되어 있었던 거로 보였고요. 위클리 풋 매도는 대부분 외국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위클리 콜 매도는 대체로 금투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소액의 기타 법인은 제외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일주일간 만기 결과 추정을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41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19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손실을 보진 않았어요. 선방했던 걸로 보이고요. 금융투자가 54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매도로서 수익을 본 거죠. 위로 올라갔던 시장이 내려왔으니까.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01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1%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971억 매수했고요. 투시는 3,793억 매도했습니다. 롤오버를 포함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우세한 상태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3,551억 매도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4조 6,775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76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01억 원의 매도가 잡혔습니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1,410원, 1,440원 돌파하고 안착된 상태고 1,470, 80원에 대한 저항 방어 라인 계속되고 있죠. 전일 1,480원을 장중에 넘자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실제로 일부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은 해외 투자 확대와 달러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국내 자금 유출 압력에 대응해 달러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국내 외국 자본 유출입 조정 수단의 하나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불합격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감독 조치도 내년까지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에 대한 홍보를 중단하기로 한 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환율을 지금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추세가 계속 살금살금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계점이 뚫려버리면 위로 솟구쳐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지금 큰 상태가 되죠. 국채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10년물 국채 선물이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하루 빼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5,652억 매도했고 오늘도 4,262억 매도했습니다. 12월 18일 기준 채권 대차 잔고 금액은 약 178조 2,400억 원으로 한 달 전 약 154조 원 대비 23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내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80%에서 90% 선으로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한 대응 포지션,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대응 포지션으로 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증가될 수 있고요. 주식시장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영향이 커지면서 이런 시그널이 계속되다가 한 번에 터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4.03% 상승한 27.86으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가 60일선을 통과하는 그 날은 시장이 급락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요. 진정 한 번 더 밑으로 밀어내는 날은 시장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채로 흐름을 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